안녕하세요. 전요원입니다. 오늘은 이 농지연금 빨리 준비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가입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용 농지를 우리가 토지경매를 통해서 매입을 할 텐데 그 매입 단가가 저는 기본적으로 감정가의 반값 또는 반값 이하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가입자 수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빨리 준비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지금까지 이 농지연금으로 월 300만 원을 평생 동안 받는 그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분들과 함께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어, 우선은 농지는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이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실제로 과거 뭐 10년 이상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은 농지는 하락하지 않았고, 특히나 이제 아파트 가격이나 주식 가격이 급락했을 2022년, 2023년에도 이 농지의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한 4% 정도만 빠졌을 뿐 올해는 다시 한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지는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맞는 거고 농지의 가격은 우상향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 경매를 통해서 농지는 반값으로 매입을 하는 거를 저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값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량적인 자산은 그 최고가의 예를 들면 20%에서 30% 정도만 떨어지지 반값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그래서 반값으로 매입을 하는 순간 수익률은 항상 플러스인 상태에서 우리가 농지를 보유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긴 하지만 자기 자본이 없는 분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연금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이 없어도 농지를 반값으로 매입을 한다면 감정가의 50%로 낙찰을 받고 나서 그렇지만 이 농지에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농지의 감정가의 70%까지는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없어도 농지를 살 수가 있고 보유 시에 이자 부담까지도 없앨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세까지 보유하면서 농지 가격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년 5% 정도 수준의 복리 효과를 계속해서 누리면서 이 높은 가격의 농지는 계속해서 자산의 가치는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60세 이전에 만약에 높은 가격에 일반 매매로 팔 수 있으면 팔고 우리는 또다시 농지연금용 농지는 계속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0세 농지연금을 받고 나서 농지연금을 받는 사이에 이 토지의 가격이 또 급등하면 농지연금 해지하고 또 일반 매매로 팔면 됩니다. 여기서 수익을 이제 내고 그렇지만 농지연금은 너무나 좋은 수익률이 좋은 투자처이기 때문에 농지연금용 다른 토지를 연금으로 좀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순서로 우리가 좀 진행을 하는데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에 대한 기초 지식이라든가 경매를 통해서 농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찾는 물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토지 분석이라든가 지역 분석, 가격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중요한 이 권리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분석이 마쳤으면은 농지증을 사전에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농지증이 만약에 심의회에 들어갈 경우에 경영계획서를 굉장히 잘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이런 허들을 넘을 수 있어야 되고요. 임장을 통해서 이 농지가 정말로 경작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주변 토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농기계는 진출입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데 어떤 배수로라든가, 그 다음에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지연금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로 약간 문제가 있는 물건을 낙찰을 받아서 농지연금으로 하려고 하는 그 방법은 사실은 안 좋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농지연금을 신청을 하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는 예를 들면 그 농기가 진출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진출을 할 수 있는
도로의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 농지연금에서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맹지어도 받아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약간 리스크가 있는, 싸지만 리스크가 있는 물건을 찾기보다는 그렇게 싸지 않더라도 반대로 오히려 꼭 그렇게 싸지 않더라도 경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이런 농지를 찾아야만 100% 확실하게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농 경력을 쌓는 게 중요한데 이 관점에서 보면은 이 경작 협의를 마을의 이장님이나 주민들과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을 받을 수 있어야 이 단계가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회원분들과 처음부터 끝까지를 같이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토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이 한 단계 한 단계를 넘어가면서 정말 많은 공부를 지금 하고 계시고, 실제로 이제 경작 낙찰을 받고 나서 경작 협의를 해 가시는 분들도 있고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재의 그 감정가 기준으로 최소 1억 5천에서부터 최대 한 3억 정도까지도 이득이 확정된 그런 농지를 낙찰 받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준비를 미리미리 해가고 실제로 농지연금에 대해서 확신이 든다면 사실은 제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이 한 번에 농지연금을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을 한번 해보시기를 정말로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어느 정도 굉장히 실력이 올라오실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혼자서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 주제인 이 농지연금이 빨리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가입자 수가 폭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농어민 신문에서 나온 어떤 데이터를 인용한 건데 누적 가입 건수가 지금 2011년, 2014년도에 3,900건에서부터 지금 22년도에 왔을 때 누적이긴 하지만 2만 397건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 지급액 역시도 처음에는 742억 원에서부터 9,470억 원으로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적 가입 건수가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누적 지급액이 많다라는 거, 이것만 보더라도 실제로 농지연금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누적 지급액이 이렇게 많아서 최근에 수실 인출형은 중단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농지연금은 계속해서 농업인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연금 준비를 해가는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유지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무나 다 해주느냐? 그건 아닐 것 같고, 정말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들 중심으로 농지연금을 받아주고 경작하기 힘든 농지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자격 조건이 좀 애매하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좀 탈락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정상적인 조건을 갖추면서 또는 그러면서 농지연금용 농지를 빨리 매입을 하고 영농 경력을 쌓아야만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농지연금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리가 이제 농지연금용 농지를 찾는 데 있어서 대상 농지의 조건으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사실은 맹지도 대상 농지에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렵지 않는 농사를 지을 수만 있다면은 모든 농지가 해당이 되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이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고, 최근에 와서 이 재외농지라는 부분이 새롭게 나오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가장 밑에 있는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맹지는 안 될 가능성이 큰 거고요. 실제로는 지적도상의 맹지이지만 그
농기계의 진출입이 충분히 가능한 이런 농지여야만 농지연금에서 받아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는 없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없던 부분들인데 이런 조건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이 농지연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지 경매에서 나오고 있는 농지의 낙찰가 자체도 이제는 앞으로 굉장히 반값으로 매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농지연금이 좋은 제도라는 게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농지연금로 농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지연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자기 자본이 많이 들지도 않기 때문에 보유를 먼저 하고 농업인 영농 자격을 영농 경력을 쌓아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한번 해보시는 분들은 지금 올해 바로 지금 5월 달이 지나고 있지만 지금에라도 올해부터 영농 경력 쌓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원들처럼 우선은 영농 경력을 쌓아가면서 농지의 가격이 올라가는 그 맛을 보고 그렇지만 그 농지는 정말로 경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농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